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한 바퀴 돌았어요. 어때요? 과목별로 한 번씩 경험해 봤을 텐데 어떤 것 같아요? 괜히 했어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마 초반에는 그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재밌어요.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때요?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제일 재밌고 만만한 과목이 뭐예요 하면? 중개사법? 네, 그래요. 아마 가장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면.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입문서로 이제 한 달 동안 쭉 이제 맛배기식으로 우리가 접할 텐데, 11월 한 달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뭔지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접하는 거지, 이 교재로 앞으로 공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좀 한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도 막상 그 내용을 압축하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앞으로 이걸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곧 이제 이렇게 시행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따야지 해서 이번 32회 때 응시율이 무려 한 40만이 넘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이에요. 내일 모레 수능인데 수능생이 50만.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40만. 곧 역전됩니다. 갈수록 애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성인들은 점점 더 많이 응시하고 곧 역전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성인들의 수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이걸 취득하여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종사하냐, 뭐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중을 대비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보험 들듯이 미리서 좀 이걸 하나 이제 따놓으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꼭 자격 취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그 지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더라도 어때요? 힘들고 그럴 때 하더라도 어때요? 포기할까 이러지 마시고 이걸 내가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 이 1년이라는 과정만 버티면 돼요. 시간은 흐르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시간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자, 열심히 하면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등록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책이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미처 못 받아서 그랬는데, 자, 오늘은 자, 28페이지. 자, 28페이지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을 큰 타이틀. 자, 28페이지. 자, 그런데 거기 맨 앞에 보시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교육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페이지를 넘깁니다. 30페이지를 보세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혹시 용어의 정의 그 개업 공인중개사 뭐라고 했어요 하면? 뭔가 개업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업을 했다. 근데 개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사무실 하나 오픈한다는 얘기인데,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어요. 어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을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 찾아가서 뭐 해라? 등록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데, 그 등록 절차,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을 땄어요. 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 가지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등록을 받는 과정,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배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등록이란 뭐냐? 이거. 자, 등록이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등록이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행정청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건데, 보통 이제 행정청에서 우리가 허락을 받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허가 받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허가받는다. 또는 승인받는다. 다 들어보셨어요. 자, 인가를 받는다. 또 인허받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정청으로 우리가 허락을 받는 건데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도 일종의 허가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 등록이란 말을 법률적으로. 자,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예요? 오를 등 기록할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이 장부에다 내 이름을 기록해서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 좀 말이 어렵죠?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중개업을 할 수 있냐 없냐. 행정청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에 내 이름을 기록해서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라고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혹시 여러분 학원 맨 처음에 접수할 때 나 이 공부하러 학원 찾아왔어요. 학원 뭐 한다고 그랬어 혹시? 그렇죠. 학원 등록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등록이란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등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등록증 하나 받았어요? 이건 수강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이제 당신은 학원에 다니면서 이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라고 일종의 뭐야?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등록이란 말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청으로부터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다? 허락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등록. 그럼 이제 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건데. 이제 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등록 절차. 자,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 절차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이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쭉 이 거쳐야 되는 절차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왜 등록을 신청해요? 하면 이제 등록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자,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개공사 이렇게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보통 개공 이렇게 부르는데 개공하니까 좀 개굴개굴 느낌 나고 좀 영 어감이 안 좋아서 우리는 사자를 좀 붙여주자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요건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걸 등록 기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이제 등록을 신청하러 가요.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행정청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주는 행정청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주로 이제 어디냐면 시, 군, 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 군 지역은 군수, 그 다음에 시, 이제 구가 없는 시는 시장. 이들이 이제 행정청인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이제 이 요건을 검토하겠죠. 이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을 갖췄다가 하면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등록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를 얘기해.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등록은요, 우리가 법에서 갖추는 요건 갖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속적 행정행위란 말을 써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 다 행정법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만 갖췄으면 등록관청은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행정청에 가서 허락받기 위해서 뭔가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해 주느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받아라 이런 것들이 조금 규제가 까다로운 거예요. 네, 허가는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등록은요. 재량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에서 갖추라는 것만 갖췄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받아 중개하는 것은 조금 쉽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일 얘네들한테 재량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 등록관청 담당하는 이 공무원이 우리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 왜 인상이 그렇게 더러워? 당신 사기꾼 인상이 너무 짙어. 안 되겠어. 당신 이거 등록해주면 사람들 상대로 말이야. 부동산 사기칠 것 같아. 하고 당신은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아 안 좋아?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쥐가 뭔데? 또 우리가 갔더니만 딱 보고 당신 왜 그렇게 못생겼어? 난 못생긴 사람 싫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봐봐 큰일 날 뻔했잖아 지금 우리. 안 그래? 다 확실하게 100% 등록 받을 수 있어요? 인물로 따지면? 자신 있어. 좋아.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만 갖추면요, 무조건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였는데 이제는 등록을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공사.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개공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로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야. 또 뭔가 이걸 받아야 돼. 등록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등록증을 받아서 우리가 사무실에 이걸 게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등록증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예요 라고 의뢰인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 등록증을 바로 안 줘.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춰서 등록 처분해 줄 때 이것도 바로 주지 안 주더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 설정. 그럼 보증 설정이 뭐냐? 이건데. 자,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동산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그와 관련된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조사할 것도 하고 권리 분석도 하고 물건 상태도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아주 중대한 하자나 결함 있는 물건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도 않고 왜? 귀찮으니까. 그냥 멀쩡하겠지 하고 이걸 매수하는 의뢰인한테 물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일러가 고장났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다 검토해서요, 확인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이것을 의뢰인, 특히 물건을 취득하겠다 의뢰인에게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걸 이제 부담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례도 있었냐?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합격해서 나가서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 때는 잘해요, 못해요? 초보 때는 맨날 사고 쳐.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SOS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제발 부탁인데 사고 치기 전에 얘기해라. 이미 사고 쳐놓고 그걸 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고 쳐놓고 막 SOS 하는데 이미 늦어 그때는.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이게 사고 친지 안 친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는데 우리 가스레인지 위에 그 빠져나가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 후드라고. 후드. 그러면 이제 보통 음식 조리하면 이제 냄새 빠져나가게 그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확인도 안 했어. 그냥 딱 보고 대충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이상 없어요 하고 했는데 매수인이 들어와서 이거 고장났다고. 그거 고장났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멀쩡한 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고장났어. 그래서 매도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고장났는데 당신 왜 얘기 안 했냐? 본인이 조사해야 되는데 이제 매도인한테 이제 따지는 거야. 나는 그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고장이 났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난 모른다. 모른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쪽은 어때요?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조사를 누가 다 해야 돼? 중개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작동해 봐야 돼요. 보일러도 작동해 보고 전기 스위치 켰다 켰다. 그다음에 싱크대나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 수압은 괜찮은지 이런 거 다 확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잘해? 여자분들이. 그래서 요즘 이 업계 여자분들이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그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어때요?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돈 들여서 그거 설치해줬어요. 설치해줘. 자, 이것은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또 상담 받은 것 중에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조금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은요, 서울에는 막 20평, 30평만 하더라도 막 10억대가 넘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주로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천장에 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실이나 안방, 작은 방에 이게 다 아예 다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중개하면서 보통 이 동네, 이 아파트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더라. 이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중개를 한 거야. 가보지도 않고. 근데 하필이면 한 동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은 평수가 적다 보니까 안방하고 거실만 돼 있고 작은 방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다 되어 있다고 또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해서 중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전세 세입자인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나는 더위가 좀 굉장히 타니까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이게 첫째 조건이다. 그 얘기까지 했어. 근데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동네 이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안 돼 있네? 어떻게 했을까? 본인 잘못이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해 줬어요. 500만 원 들여서. 참고로 중개보수가 800이었어. 해줄만 해? 500이 날아가는데 그 한 번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500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800 받으니까 해주고 말지. 그때 젊은 친구였어요. 젊은 친구니까 그냥 그렇게 해줬어요.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500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또 그 집주인 요구돼. 내가 500만 원 들여서 이 에어컨 시스템 해줬는데 집주인이 마카롱 한 봉지 사줬다고. 야, 그래도 어때? 좀 반반 부담하자 처음에는 협상을 했는데 집주인도 막무가내야. 집주인도 아는 거예요. 이건 중개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다 알아요. 의뢰인들도. 이건 당신들 잘못이다. 그래서 일체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책임져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그나마 돈이 안 들어. 근데 물건 자체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다 책임져야 돼. 그럼 이제 그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라 어때요?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주면 형편이 되느냐? 안 돼. 막 손해액이 몇 천만 원 나온다 이러면 돼, 안 돼? 당장 갚아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들듯이 보증기관과 계약을 해요. 내가 혹시 중개하다가 사고 치면 당신 내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증 설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뭘 주느냐?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환청이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쭉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러 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럼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자, 거기 우리 교재, 자, 30페이지. 자, 교재 30페이지 맨 밑에. 자,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물어봐. 시험 보기 직전까지 물어봐요. 얘기를 해줬는데도 몰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누구와 누구? 공인중개사와?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조문에 보면 여기에 괄호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해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용어 정의에서 다 했잖아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 직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이중 소속이 되니까 그래. 자,
갑이라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직원으로. 그러면 이 갑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나도 등록을 해야지. 그래서 내 사무실 하나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등록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자기 사무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갑 사무소에 속하고 A 자기 사무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중 소속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중 소속은 중개사무소 2군데 이상 속하는 걸 말해요. 이거 안 돼, 이거. 이런 거.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소공사는 안 돼. 그럼 내가 이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자격을 땄는데 당장 개업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소 밑에 취직해서 한 6개월이나 1년간 어때요?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소공사로 들어가야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어요. 자, 그럼 나도 이제 내 사무소 하나 가지고 싶어요.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퇴사. 사표 쓰고 나오면 돼요. 사표 쓰고 나오면 그럼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죠?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소공사로 있으면서 등록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조직이나 단체로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자, 조직이나 단체. 그러면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뭘로? 법인으로 해야 돼, 법인. 법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법인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법률행위 같은 거 배우면 법률행위 주체,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자연인 사람도 있고요. 법인, 조직이나 단체도요. 할 수 있는데 대신 반드시 뭘로? 등기가 된 법인만.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있느냐? 시험에 이제 법인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럼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법인이 아닌 조직이나 단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인.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번에 자, 용어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중개인, 연역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안 돼.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법인인 개공사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이 둘밖에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 아닌데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물어봐. 자, 다시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만.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절차에서 제일 먼저 요건 갖추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그러면 기준. 이게 이제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건이다 이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자, 실무교육을 받아요. 자, 여기서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중개를 어떻게 하는지 시험 공부하면서 대충 배워요. 근데 이론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막상 시험장에 뛰어들면, 아니 그 실무에 뛰어들면 제대로 딱딱 배운 대로 해요. 아마 여러분은 전화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해. 실제로 그런 사례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첫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를 이제 울리니까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뭘 물어봤냐? 그 사무실 뒤편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이사를 오고 싶은데 무슨 몇 평대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안 살아. 자기는 다른 동네 살고 이제 취직만 그리 한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첫날 출근한 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저요, 제가 오늘 첫날이라 잘 모르겠거든요. 옆에 다른 사무소에다 전화해 보세요. 말이 돼, 안 돼? 자기가 모르면 사장님 바꿔주면 되잖아. 대표. 그러니까 사회물증을 모르는 거야. 공부는 잘했는데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우리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 전교 1등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 있어 없어 우리? 없어요, 없어. 사회생활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잘렸어, 바로 첫날. 어때? 잘릴만 해, 안 해? 잘릴만 하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 사회물증이 어두워서 이렇게 상담을 할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하기 전에
계약서 같은 거 어떻게 작성하고요. 또 분쟁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요. 또 중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 합격생이 한 10년, 20년 오랫동안 한 베테랑들이 와서 이제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와서 그런 것도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실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무 교육도 배우면 좀 유익한 것들 많이 있어요. 물론 써먹을 건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도 없어. 그냥 그 협회에서 자기는 홍보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는 건 뭐 해라 이런 게 하고 별거. 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아예 그냥 쫙 교육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원 그 시스템이 돼. 이거 아마 제일 잘 돼 있어. 전국의 그 모든 우리 그 브랜드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체계적으로 배워서 바로 오픈하면 돼요. 솔직히 남 밑에 들어가서 소공사로 배워봤자 제대로 배울 거 있냐? 이거 어려워요.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 그러면 내 옆에다 차려. 나가서. 자,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요. 힘들어요. 온갖 뒤치다거리 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만 상하고 나와. 이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잘했는데 좀 얼굴 붉어진 일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맞아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개업하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자,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필요하잖아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봅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자, 이 결격사에도 오늘 배울 건데 뭐냐? 자,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격만 가지고 안 돼. 자,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두 푼도 아니고 고가의 물건을 여러분들 쉽게 맡기냐? 그게 좀 그렇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검증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기록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한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 사무소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무소. 자, 우리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에다 확보해야 됩니까? 하면 아무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에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자,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이 올린다 이런 말 하죠. 마찬가지 없던 건물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그러면 호적이 올린다. 그 호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새로 지어졌으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주인이 누구냐? 세입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져요. 일단은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어요? 아니죠.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지어져야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이건 행정청이 관리하는 장부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나 불법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하,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 여기에다 사무소 설치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도 있죠.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가건물, 우리가 가건물 하는 거 있죠?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 말이에요. 가건물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예외가, 자,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그런 말이 됐잖아요. 준공검사, 준공, 거기 우리 31페이지 있잖아요. 30페이지 맨 위에서 거기 보면 예외해가지고. 자, 찾았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건 사무소 설치해가지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거기. 자, 거기 보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은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야 되는데 예외로 아직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자, 사용승인이 떨어진 건물이라면 여기에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자, 우리 학원 봐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어때?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물은요 다 짓고 나서 각종 안전 검사를 해야 돼. 전기 시설 제대로 돼 있는지, 장애인 시설을 위한 편의 시설 갖춰져 있는지, 또 요즘은요
지진 대비하여 지어졌는 이런 것까지 다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 대피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되지 않게 다 검사를 해서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돼. 그런데 사용 승인은 떨어졌는데 아직 절차상으로 건축물 대장이 기재만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검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소유, 자기 건물이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든가 임대차 계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뭘 확보해라? 사용권. 대부분 우리가 어때? 임대차 계약하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빌려 쓰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부여받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소 확보하면 됩니다. 자, 사무소. 자, 그러니까 사무소도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법인.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 뭐나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여전히 이번에도 출제되고.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예요? 개인은 아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내기 좀 그래. 근데 법인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법인이 시험에. 자, 그럼 나 법인으로 중개업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먼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인을 만드느냐? 상법상 회사 형태로 만들던가. 자, 우리가 상법에 보면 회사가 있어요. 상법에 보면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류가 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회사 하나 설립하면 돼요. 그 다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도 돼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 조합 형태로도 설립해도 됩니다. 법인을.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네.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다? 보통 여기서 사회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 요즘 광고 같은 데 보면 사회적 기업 이런 말 많이 써요. 주로 뭐냐?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네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취약계층 이런 사람을 돕는다든가 뭐 예술이나 이런 단체를 후원한다든가 또 청년들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후원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건 비영리예요, 비영리.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법상 회사는 다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되는데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영리법인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은 제외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예전에는요,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상법 이런 데서는 다 없어졌어요. 이런 말들이. 회사 설립하기 쉽게.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말이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돼. 자, 여기서 법정 업무란 말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업무. 그럼 그 법에서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 우리 법 제14조. 자, 우리 중개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한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야 하면?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중개업을 하겠다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요, 아무 업종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 제14조에서 규정된 업무가 있어요. 이게 총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7가지 해당되지 않는 다른 업종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겸업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중개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있잖아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관리 대행업을 하겠다, 뭐 분양 대행업을 하겠다, 이런 업종을 하겠다고 법인을 만들면 등록이 되는 거고, 나 아파트 건설업을 하겠다, 나 부동산 투자업을 하겠다, 이런 업종은 안 돼요. 여기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 중에서도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된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워요. 다음 주. 그때 가서 하는. 자, 일단 이렇게 말아두세요. 우리 법에 규정된 업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회사니까 대표자가 있겠죠. 자, 이 대표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는.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자,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 자, 이거 용어 정의할 때 했잖아요. 임원은 이제 주로 우리 주식회사에서 쓰는 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사원은 일반 사원이 아니라 회사 종류 중에 한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있는데 거기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있어요. 어때? 기억나나요? 네, 무한책임사원.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없는. 그러니까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원급하고 레벨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가 크면 자, 삼성전자 같은 거 막 몇백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이들 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임원들 중에는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꼭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용어의 정의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3분의 1 이상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어쨌든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자, 3분의 1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실무교육 이들도 받아야 돼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표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 자, 여기 조심하세요. 자격증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지잖아요. 근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받아야 돼.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회의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역회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교육은 받아야 돼.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해라. 이런 것도. 그 다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여기 똑같아요. 자, 대표자 그리고 임원, 사원, 전원이다. 결격사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갖춰야 될 요건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들 자,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자, 다시 이제 절차 봅시다. 자, 이제 요건을 갖췄잖아요. 자,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요. 우리가 뭐예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등록을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요즘은요 전산망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자기네가 전산망을 통하여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그런 걸 갖췄다는 걸 서류 떼와서 이걸 제출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돼요. 이제 갈수록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 관청 진해가 확인하는 게 있고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신청하는 쪽에서 입증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등록 절차에서 자, 우리 3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신청서 제출해라. 그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자, 3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냐 아니냐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할 때 이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럼 이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때 여기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럼 이 첨부는 왜 하느냐? 아까 이 첨부는요. 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이걸 뭐예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요. 등록 관청 진해가 직접 뭐 한다고요? 확인도 해요. 전산망이 발달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쪽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 아까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서류 4권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거 나중에 등록증에다 이거 스캔해서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무 사진이 아니라 어떤 사진? 예전엔 반명한판, 우리 요즘 반명한판 사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그거 쓰면 안 돼. 여권용 사진을 써야 돼. 우리 여권용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권용 사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 우리 정면을 봐야 되죠. 뽀샵 처리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실실 쪼개고 찍으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얼짱 각도 이렇게 틀어서 찍는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여권용 사진 다 있어요. 그리고 상체 어디까지 보여야 되고 귀가 다 보여야 되죠. 여자들 머리로 귀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찍어야 돼요. 여권용 사진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죠? 없으면 저기 우리 학원 뒤에서 찍어달라고 해요. 스마트폰을 그걸로 써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 자, 이거 할게 뭐 있어, 우리? 임대차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약서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간 이 건물 사용하기로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럼 자격증 땄다는 거. 예전에는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폐지됐어. 왜냐? 자격증 사본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격증 자체를 위조를 하네.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요. 한 300만 원 주면 위조해 줬어. 어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300만 원. 1년 공부할 거예요, 300만 원 그냥. 그게 낫죠? 300만 원 낫죠? 근데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때 당시 500명 가까이 무대기로 적발된 적이 있어요. 위조. 그러니까 전문 위조범이 그거 해줘가지고 누가 찔렀나 봐. 무대기로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안 되겠다. 등록 관청이 직접 이제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그 등록 관청이 이제 여러분이 신청하잖아요. 그럼 자격증 우리 지난주에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직접 이거 확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위조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근데 솔직히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 중개하겠다고 이렇게 서류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깐깐하게 이거 위조했을 거다 이렇게 검토할까요? 아니요, 그냥 다 그냥 등록해주고 이랬어.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무자격자들 지금도 있을걸요, 아마. 그릇이 등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걸 빨리 퇴출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땄으니까 이 업계 진출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아무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이제 같은 행정청끼리끼리 이거 지적관청에서 담당하잖아요. 이런 토지나 이제 건물 관련된 이런 관할청. 그러니까 지네들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면 돼요, 그냥. 또 법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럼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지네가 또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산망으로 확인이 돼. 근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무계획도요.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이때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 식당 들어갈 때 뭐예요? QR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 교육을 받았다고 딱 찍었다면 이거 따로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올리시면 돼. 요즘 코로나 때 QR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바로 되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요즘 이런 거 그렇게 안 돼 있어 아직은.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료했다는 거 이거 입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등록관청 지네가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외울 걸 어떻게 외우냐? 앞글자 따지고 실무교육 받았다. 여권용 사진 내야 된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신료사. 이거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네가 확인한다. 이러면 돼요. 우리 김여사가 아니라 무슨 여사? 신료사. 이런 식으로 암기할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우리는 공부할 게 없어. 외우려고 폼 잡았더니 이미 끝났어. 할 게 없네 막.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걸로 끝내고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돼? 민법. 초반에 민법 공부 많이 하세요. 민법이 좀 어려우니까. 혹시 다른 과목 선생님 예습 복습 배우세요? 하지 마. 제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 근데 다 민법 하라고 할걸요? 그 얘기 안 하던가요? 초반이라 안 했나 보네. 초반에는 우리가 민법을 좀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이 서류 아까 들고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들고 이제 등록 신청하러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아간다? 등록 관청. 그러니까 행정청인데 등록을 받아주는 관청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 자, 어디를 가리키나? 자, 여기 봐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내가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 거기 관할하는 누구 찾아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러니까 나는 저기 연제구에 살고 있는데 수영구에다 사무소 내고 싶다. 그럼 어디 찾아가라고요? 수영은 구가 있잖아요. 구가 있는데 구청장 가면 돼. 나는 기장군에다 사무소 내고 싶어요. 그러면 군수, 기장군수. 그 다음 이때 시장은 뭐냐? 여기 가로 안에 봐봐요. 거기 보니까 등록 관청이 어디냐면 우리 교재는 30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맨 밑에 있죠? 거기 보면 시장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그랬죠? 그러니까 구가 있는 동네는 구청장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구가 없는 동네. 자, 김해시 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김해시장이 등록 관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항시는요? 포항시 구 있어요, 없어요? 나 안 살아봐서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이고 구가 없는 데는 시장이다 이러면 돼요, 그냥. 아셨죠? 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여수시장, 순천시장, 저기 막 청주시장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내요. 그럼 나 그 동네 안 살았는데 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구는 보세요. 자치구가 있고요. 비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치구와 비자치구는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자치구는요.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구청장을 투표해서 뽑는데 그리고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어요.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그 구가 자치냐 비자치구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구청장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투표로? 기억이 안 나죠? 투표하는 날 놀러 갔으니까. 여러분은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저기 수도권에 갑니다. 성남시에 유명한 분당구 있잖아요. 분당구는 자치일까 비자치구일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저기 고양시 가면 일산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러는데 거기는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몰라. 세월호로 유명한 안산시 단원구 뽑아요 안 뽑아요? 몰라. 모르는데 다 알아야 돼. 전국에 있는 이 구가 자치인지 비자치구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안다 모른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 특별시와 광역시만 자치고 나머지는 다 비자치예요. 자, 서울특별시 아시죠? 광역시 알아요 몰라요? 광역시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너무하네 진짜. 전국에 있는 땅덩어리 대상으로 중개하겠다는 사람이. 자, 인천광역시 있고 쭉 내려봅시다.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오면 광주광역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대구 밑에 울산. 여러분은 잘 아시죠? 여러분 가까운 동네니까 알죠? 왼쪽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포항시가 광역시인지 울산인지 몰라요. 근데 울산이 광역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기억나시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특별시와 광역시 있는 구는 다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자치구예요. 그러면 같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요. 투표해서 뽑는 데하고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데하고 레벨이 같을까 다를까? 레벨이 달라요. 자치구청장은 파워가 세요. 시장도 이러지 저러지. 대통령도 이러지 저러지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야 잠깐 와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 바쁘니까 네가 와 그랬어. 그 사례가 신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근데 비자치구에서 구청장한테 시장이 야 잠깐 와봐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바로 잘려 이제.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레벨이.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 뽑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구가 있으면 자치구, 비자치구 상관없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이제 이걸 헷갈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 근데 구분 어렵지 않죠? 일단 구가 있으면 뭐다? 구청장. 군지역은 누구다? 군수. 그 다음에 이때 시장은 누구다?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해 시장은 등록 관청인데
부산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구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봐봐, 어렵잖아 지금 이거. 우리 과목에서 이게 아주 어려운 거에 들어가. 어때? 지금 막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 벌써 어렵잖아요. 벌써 헷갈리고. 자, 그러면 자, 등록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자 이제 검토를 해요. 아까 우리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뭘 해준다고요? 등록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준다고요? 이거 알아내야 돼. 7일. 자, 이런 숫자들은 다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또 거기 색깔까지 칠해져 있네요. 32페이지 중간. 며칠 해준다고요?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등록관청이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 갖추는 거 잘 갖췄네? 하고 이제 당신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이제 법인인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통보해준다 그 말이에요. 통보해. 그리고 이제 등록의 효력은요. 등록 처분 시 이때 등록 처분 이렇게 통지해줬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등록의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등록 통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 개공사. 자, 이미 개공사가 되는데 아까 뭔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벌써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어요.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증 설정하고 우리가 뭘 받아야 돼? 등록증. 그러니까 통지만 받으면 개공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을 해야 등록증을 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보증 설정해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록을 받았으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뭘 해라?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보증 설정했거든요 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뭘 줘요?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런 신고는 이제 물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이것도 이번 30일 기출문제 나왔대. 이거 신고 생략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쓰려다가 쓴 거예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우리가 보증 설정한 이 보증기관이 등록관청한테 지네가 알려줘. 이 사람 우리 여기 보증에 가입했어요라고 알려주면 그냥 이제 본인이 직접 등록관청 찾아가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등록증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등록증.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확인하고 등록증을 이제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거기 33페이지. 자,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 4번에 등록상 통보 이런 말 나오죠?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것들도. 자, 지금 등록증을 교부했어. 이번에 새로 개공사가 탄생했다는 것을 협회에다가 이렇게 어디에다가요? 협회에다 통보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자세한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다 외우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얘기는 이번에 새로 개공사가 탄생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협회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걸 쭉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뭐다? 협회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협회에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운 거. 또 분사무소 설치했다, 사무소 이전했다 이런 내용들, 또 휴업이나 폐업 이렇게 우리가 하면 나중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통보해 줍니다. 또 고용했다, 고용관계가 종료했다, 뭐 해고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등록관청. 그럼 이제 등록관청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잖아요. 이 신고 접수 받은 것을 협회에다도 알려줬어.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지금은 뭐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 등록 절차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과 관련하여 이제 그 위반 행위랄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쭉 이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